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진짜 러시아다 에따라시아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를 두고 미국과 소련이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을 했는지 보여드렸는데요. 1957년 10월 소련이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발사에 성공한 후 미국은 충격에 빠졌고 미소 양국의 우주 경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1957년 12월 소련이 라이카라는 개를 우주로 보내고 이후 미국도 원숭이를 우주로 보내는 실험을 합니다. 미국과 소련 양국 모두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인공위성을 보낸 이후 목표는 유인 우주 탐사였습니다. 그러나 생명체가 우주에 적응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고 1950년대 말 미국과 소련 양국이 개와 원숭이를 우주로 보낸 것은 유인 우주 탐사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중간 단계였습니다. 소련은 보스토크 계획이라는 유인 우주 탐사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인간을 태운 무거운 무게를 싣고 날아오를 수 있도록 로켓 엔진을 개량하고 인간이 탈 수 있는 캡슐을 만들고 우주에서 먹을 수 있는 우주식도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우주인의 무사귀환이었습니다. 기계나 동물이 아닌 인간을 우주로 보내고 무사히 귀환시키지 못한다면 우주 개발이라는 명분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 비행사 선발에서부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3천여 명의 공군 파일럿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20명 정도의 후보생을 선발하였고 최종 탑승자 선정을 위해 여러 차례의 실험 비행과 우주 체험 실험을 거듭하였습니다. 스푸트닉 쇼크에 빠진 미국도 유인 우주선 계획인 머큐리 계획을 만듭니다.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이라는 타이틀을 뺏긴 미국에게 최초의 우주인이라는 영광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나사를 세워 국가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그동안 나치 출신이라고 홀대하였던 당시 최고 로켓 전문가 베르너 폰 브라운을 총책임자로 앉힙니다. 1958년 머큐리 계획이 발표되고 1년 후 1959년 4월 나사는 7명의 우주 비행사를 선발합니다. 일명 머큐리 세븐으로 불렸는데 럭키 세븐의 미신적인 힘을 받으려고 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미국의 유인 우주선 개발은 1961년 5월에 시계를 맞추고 진행되었습니다. 머큐리 계획을 세우고 약 3년 후인 1961년 5월에 맞춰 우주선 제어, 우주 비행사 훈련 등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갔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머큐리 계획을 진행하고 있던 미국은 데드라인을 약 한 달 앞둔 1961년 4월 12일 충격적인 뉴스를 접합니다. 소련이 인류 최초로 인간을 우주로 보내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련 서기장인 후르쇼프가 우주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최초의 우주인에게 입을 맞추고 같이 카 퍼레이드를 하는 장면은 또 한 번 미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1961년 4월 12일 인류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은 보스토크 1호를 타고 108분이라는 시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무사히 복귀하는 데 성공합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 최초의 지구인이 된 유리 가가린은 우주는 매우 어두웠다. 그러나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궤도 비행을 마치고 지구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하단부의 설비 모듈이 분리되지 않아 심하게 요동치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대기권에서 공기 마찰로 연결 부위가 녹으면서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권을 통과한 후 유리 가가린은 우주선에서 튕겨져 나와 낙하산으로 러시아 시베리아의 사라토프 지역에 착륙했습니다. 지구로 돌아온 가가린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인물이 되었고 소련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소련은 자신들의 체제 우월성과 우주 기술을 과시하기 위해 가가린을 전 세계로 보내 연설회와 기자회견 등을 열었습니다. 가가린은 30여 개국을 방문하였는데 그 중에서 체제가 달랐던 영국, 프랑스와 같은 나라도 있었습니다. 1968년 전투기 조종훈련 중 사고로 34세의 나이로 죽기 전까지 가가린은 우주 개발에 계속 참여하면서 우주 비행사 양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여담으로 유리 가가린이 우주 비행에 성공한 4월 12일은 우주인의 날입니다. 1991년부터 유엔이 지정하였다고 합니다. 달에 착륙한 아폴로 11호도 달에 유리 가가린을 기념하는 물건을 두고 왔다고 하니 유리 가가린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인류 최초의 우주인이라는 점은
의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가린의 우주 비행으로 미국은 다시 한번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주 경쟁에서 소련에게 연거푸 간발의 차이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내준 꼴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머큐리 계획을 수정하고 속도를 냅니다. 가가린이 우주를 다녀오고 20여일 후인 1961년 5월 5일 미국은 앨런 셰퍼드를 우주로 보내는 데 성공합니다. 앨런 셰퍼드를 싣고 날아오른 프리덤 7호가 무사히 귀환하자 그나마 체면 치레를 하게 되었지만 여러모로 소련의 성과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소련보다 시기적으로 늦은 것도 그랬지만 가가린은 지구를 돌고 귀환하는 궤도 비행에 성공한 반면 셰퍼드의 비행은 지구에서 쏜 미사일에 실려 올라갔다가 15분 만에 다시 떨어진 탄도 비행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약 10개월 후인 1962년 2월 20일 미국은 마침내 존 글렌이 파일럿으로 탑승한 프렌드십 7호가 지구를 3바퀴 돌고 귀환하면서 미국도 궤도 비행에 성공합니다. 이로써 마침내 미국이 소련과 동등한 수준의 우주 비행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소련과의 격차를 좁히는가 싶었지만 소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962년 8월 2일과 3일 하루 차이로 발사된 보스토크 3호와 4호는 최초로 우주에서 랑데뷰 비행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1963년 6월 14일 발사된 보스토크 5호의 파일럿인 발레리 비콥스키는 우주에서 5일 동안 체류하면서 1인 유인 우주선 최장 비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초의 여성 우주 비행사의 타이틀도 소련의 것이었습니다. 1963년 6월 16일에 발사된 마지막 보스토크 미션인 보스토크 6호의 파일럿이 세계 최초의 여성 우주 비행사 발렌티나 테레시코바였습니다. 그녀는 이틀 전 발사된 보스토크 5호와의 랑데뷰 비행을 성공시키고 70시간 50분 동안 지구를 48바퀴 돈 뒤 무사귀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미국의 우주 비행 기록 전부를 합친 것보다 많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그녀는 우주 비행 후 그해 동료 우주 비행사인 안드리안 니콜라예프와 결혼하여 그 다음 해인 1964년 딸을 낳았습니다. 딸의 이름은 알료나라 하였는데 소련은 당시 개발한 초콜릿에 그녀의 딸의 이름을 붙였고 이 초콜릿이 지금도 사랑받는 알렴카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발렌티나는 2011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83세인 지금까지도 국회의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960년대 중반까지 우주 경쟁에서 미국은 소련보다 언제나 한 발 늦었습니다. 1961년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존 F 케네디는 1961년 5월 국회에서 10년 안에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고 연설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라이스 대학교에서의 연설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달 착륙에 대해 강조합니다.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이제 미국은 인류 최초의 달 탐사로 소련과의 우주 경쟁의 무대를 옮긴 것이었습니다. 그럼 진짜 러시아를 알고 싶으시면 구독,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에따라시아였습니다.